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림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보안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안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보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안이 지켜지고 저희가 보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목표가 있을까요? 보안을 수행하는 이유 및 목표는 무엇일까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안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존재를 할까요? 하나의 PC로 가정하겠습니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중요한 임원진의 의사결정의 자료를 수치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결정 마음대로 하겠죠. 갑자기 1개 구매해야 되는데 100개 구매한다든지 그러면 회사에서 크게 이제 구매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PC를 쓰려고 하는데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다면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하겠죠. 이런 케이스는 이제 가용성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쓰고 싶은데 못 쓴다. 그게 바로 가용성이죠. 그 다음에 기밀성의 손실. 해커가 바이러스를 심어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갔다면 그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악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치에 대해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라고 하죠. 저희가 암호화 기술인 AES, DES를 제정한 곳도 여기입니다. 니스트 SP 스탠다드죠. 800-33에서는 정보보안의 기술적 모델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바로 보안의 세 가지 요소, 저희가 3원칙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많이들 CIA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C, Confidential, 그 다음에 I, Integration, A, Availability.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가된 시스템에 사람에게만 시스템이 제공된다는 원칙이 기밀성.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뭔가 비인가되는 변경에 의해서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무결성. 그 다음에 인가된 사용자에게 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이 가용성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밀성입니다.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이죠. 정보를 인가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겁니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역할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암호화 기법입니다. 왜?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암호화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대표적인 암호화 기법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밀성 구현 기법이죠. 시저 암호화입니다. 시저 장군이 만들었다고 해서 암호화인데 원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아주 훌륭한 암호화가 됩니다. A에서 D, B에서 E, C에서 F처럼 각 단어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음절이죠. 음절에서 세 칸만 이동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I love you 같이 그런 영문자 단어로 연결했다면 그 단어를 세 칸씩만 이동시키면 전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고대 로마에서 사용됐던 암호화 기법입니다. 예, 무결성 기법입니다.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이죠. 원 정보가 그대로 이제 변형되지 않고 전달되었다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보가 그 후에도 동일함을 유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변경 같은 부분에 대한 보안 기법입니다. 보호 기법으로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해시 함수입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들어가는 뭐 MD5, 샤 같은 방법도 있을 거고요. RC4도 있고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나만 변경돼도 전체가 흐트러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누군가 변경하는 거 하자마자 변경됐구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쓰면 안 되는 거라를 인식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결성 지키는 것도 보안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요소는 가용성입니다. 접근할 때 방해받지 않는 성실. 간단합니다. 내가 쓰고자 할 때 지체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저희 블로그죠. 시큐리티 리더 쪽 이제 블로그에 가서 정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자기 네이버에서 공격이 나가더니 이런 데이터를 열 수 없다면 가용성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디도스 공격이나 자연 대해들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 보안 보호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DR 센터, 이런 이중화 있는 안전한 ID 센터나 안티 디도스, 클라우드화 시스템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도화하는 방식들이 보통 이런 가용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입니다. 서버 A와 서버 B가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서버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용성을 지키는 방법으로선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이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누가 어떻게 보안사고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책임 추적성, 그리고 모든 것을 중독됨을 보장하는 보증까지. 앞에 세 가지와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를 5원칙으로도 부르기로 합니다. 간단하게 책임 추적성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전자서명이죠. 내가 뭘 샀다. 물건 사거나 했을 때 내가 샀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면 이런 라면집이죠. 라면들이 생선자는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증합니다. 라는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보증이죠. 해당 내용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대신 보장하겠다. 공인인증서죠. 저희 은행에 이체할 때 내가 서명하면 전자서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런 공인인증서. 누가 만들어준 이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보증을 하죠. 이 그림과 같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B씨가 돈을 갚으셔야 되겠습니다. 보증은 하시면 절대 안 되죠. 폐가 망신해지는 길로 하는 이런 보증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안의 목표들을 가지고 퀴즈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훔쳐보기와 같이 정보를 남이 알 수 없도록 숨기는 보안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뭔지 기억하시나요? 앞쪽에서? 맞습니다. 바로 기밀성이죠. 남들이 내 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정보 자체를 암호화를 통해서 숨겨서 내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보안의 목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의 목표를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보안은 가치가 없을 겁니다.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런 보안의 목표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보안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